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를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당시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하면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좀 좋은 책을, 또 재밌는 책을 제가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벤 위더링턴 3세의 책입니다. 짧은 책이고요. 되게 흥미로운 소설 형식을 가진 그런 책이에요. 고린도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내서 소설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재밌어요. 뭔가 저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성경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또 소설처럼 만들어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런 형식을 바꾸는 그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벤 위더링턴 3세가 이 그 신약의 배경,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셜 레토릭 커멘터리스 시리즈를 쓰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입각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커멘터리를 쓰신 분인데, 이 책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까지는 아니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분위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팁이 있는데요. 먼저는 소설만 읽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이 책을 좀 소개를 해줬더니, 이 중간중간에 소설 내용 중간중간에 이제 자세히 보기란에 고린도에 관련된 어떤 배경 문화 지식들을 꽉꽉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소설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은 소설만 쭉 읽고 내용 파악을, 재밌다, 흥미롭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두 번 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읽어도 굉장히 좀 짧은 책이라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길면 부담스러워서 두 번 어떻게 읽어 이럴 텐데, 그렇지는 않고 먼저는 그냥 스토리만 쭉 읽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자세히 보기란에 있는 정말 깊은 그 고대의 고린도의 모습들을 상상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에 대한 것들도 이 책에서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잘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짓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에 대한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데이비드 A 실바, 제가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드 실바라고 하는 분의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 성경 읽기인데, 이 책에서 이 친족 후원 관계, 명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연구한 책인데, 이 책도 이런 배경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이 책은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벤 위더링턴 3세의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이 책은 쉽고 또 어떤 사진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읽기에 되게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게 그 문맥에서, 사회 문화적인 문맥에서 성경을 읽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이 책이 그런 이해들을 주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 단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접하려고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도 분명히 있는데, 소설 자체도 내용도 꽤나 흥미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의 아쉬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중간중간에 이제 자세히 보기란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좀 더 이렇게 잘 알고 싶으면 당연히 자세히 보기를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기를 보다 보면 소설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집들이 잘 되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그렇다고 이거를 뒤로 따로 빼자니 이게 또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편집하시는 분도 굉장히 고민과 그런 고민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편집적인 아쉬움, 또 읽기에 약간 불친절함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소설 내용으로도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정말 배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 알려주는 교사처럼 정말 사진 자료들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말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이야기를 소설처럼 바꾸어서 쓴 이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저는 진 에드워즈의 그 책들을 좋아해서 그 갈라디아 이야기인가? 그 책도 읽어본 적이 있었고, 사도행전도 읽어본 적이 있었고, 이 배경을 또 이렇게 탁월하게 어떤 소설 또는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잘 풀어낸 작품이 저는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는 의인을 찾아서라고 하는 만화책이 진짜 최고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분파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그려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이 김민석 작가님 뵌 적은 없지만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 신학적인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인데도 정말 잘 다뤄내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데, 의인을 찾아서도 이 배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초반부 예수님 당시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후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벤 위더링턴 3세의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종종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